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실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고 있는 상담사 안아름입니다. 제 채널 이름은 아름인인데요. 아름인, 한자로 인인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제 내담자들을 말할 때 아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얼마 전 센터를 방문해 주신 한 아름이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입니다.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우리 센터에 들어오는데 그 뒤에 이어서 오시는 어머니, 아버님은 매우 신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늘 올 때도 혼났다는군요. 집에서. 일단 이 귀여운 친구가 무슨 문제가 왔을까 해서 상담을 했죠. ADHD 진단을 얼마 전 받았고 복약을 권유받았지만 아이가 그 알약을 삼키기가 힘들어서 약은 아직 먹이고 있지 않은데 상담부터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호소 문제가 한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호소 문제가 한 4가지 정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1번 반성과 사과를 안 한다. 2번 욕설을 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문제라고 생각되는 말과 행동 증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반성과 애가 사과를 안 해요. 욕설을 계속 한다. 동생을 자주 다투고 때린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 규칙을 무시하고 우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동생을 자꾸 때리는 거래요. 그러면 형제간에 좀 다툼이 많은가요? 남자인 줄 알았죠. 근데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7살 여동생을 초2 남자 오빠죠. 오빠가 자꾸 초등학교 2학년인데 7살짜리 여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는 되게 화가 나겠죠. 그럼 그 아빠 입장에서는 여동생을 때린다는 게 또 용납이 안 되시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도 우리가 일반적 사회에서 용인되는 어떤 그런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여성에 대한 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애랑 다퉈서 때렸대요. 초등 5학년 남자애가 다른 사례에서 어떻게 여자애를 때릴 수 있어? 라고 내가 물어보면 선생님 걔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진짜 힘세요. 그럼 우리 엄마만 봐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걔 이미지에는 뭐예요? 여자란 것은 세다. 강하다. 그래서 보호하고 약해서 보호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전혀. 우리 오늘의 아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동생이라고 해서 약하다,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증나는 존재. 거짓말해서 나를 자꾸 야단치게 만드는 존재. 화가 나는 존재. 이거죠. 귀찮은 존재. 약해서 보호해야 될 존재로 인식하는 이런 상이 없다. 그래서 화가 나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아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름이는 ADHD 진단을 받았죠. 그러면 왜 자꾸 동생을 때리는가? 그것을 우리는 나쁜 아이인가? 나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이게 제일 힘들다. 둘이 맨날 싸우고 때리고 하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들다. 이걸 좀 고치고 싶다.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가정의 규칙을 세워서 고쳐나가면 평화가 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름이는 왜 억울할까요? 아이 입장에서 제가 풀어서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성과 사과를 안 한다. 쟤 어쩜 반성과 사과를 못하지 하는데, 왜냐면 억울한 사람은 원래 반성과 사과를 못합니다. 아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반성과 사과를 합니까? 아닙니다. 억울함이 풀려야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억울함이 정당할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아이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ADHD인 아름이들, 다른 아름이들도 학교에서 다른 아이보다 혼나고 같이 떠들었어. 근데 나만 혼나. 이런 경우 참 많고, 가정에서도 자주 혼나고 하니까 억울하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를 통찰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고치면 되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용이 되고 무조건 야단치기보다는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일단 좀 풀어주고,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겠죠. 그럼 대화를 추상적으로 동생한테 잘해줘라 하면은 잘해줄까요? 잘해줘라 하는 건 추상적인, ADHD 친구들한테 가장 힘든 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동생이 너를 때리면 너는 참고 아빠에게 또는 엄마에게 일르러, 아니고 알리러 와. 읽는 게 아니라 단어도 중요하죠. 알리러 와. 그러면 아빠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네가 때리는 순간 더 억울한 일이 생길 거야. 일단 알리러 오면 좋겠어. 그리고 동생도 같이 훈육이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잘못했다고 계속하면 그 한 사람 너무 억울하겠죠? 그럼 이제 가정에서 규칙을 어떻게 하면 잘 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가 막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 야, 규칙 정하자. 이거 안 되겠죠? 고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시계를 보여주세요. 오늘 저녁 9시에 만날 거야. 그리고 식탁에서 만나자. 우리가 규칙을 정할 거야 라고 고지하세요. 그러면 그 전에 다 씻고 잘 준비해서 와라 말했어. 그럼 애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1시간 정도 또 30분마다 알려주세요. 알람처럼 30분 남았어. 1시간 남았어. 너 지금 좀 씻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9시에 앉을 수 있어요. 9시에 앉으라 한다고 찍고 탁 앉을 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9시에 탁 앉았어요. 그러면 자, 오늘 규칙을 정할 거야. 우리 주제는 뭐냐면 딱 하나만 하세요. 여러 개 한다고 해서 절대 애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기억도 못합니다. 가장 시급한 거 오늘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할 거야. 그 규칙은 우리 집에서 폭력은 없다. 폭력은 없다. 그러면은 7살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7살 여자애, 초등학교 남자애가 있죠. 그러면 폭력을 모르잖아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그럼 설명을 또 이렇게 막 어떤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리는 거야. 몸으로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몸을 때리는 거야. 아프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죠. 그 폭력에 대해서 이해하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폭력은 없다. 절대 폭력 불가. 그래서 폭력이 없다. 이러면 애들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규칙은 아이들한테 특히 ADHD 친구들, 또 초등학교 친구들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매뉴얼처럼 딱 줘야 돼요. 그래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먼저 쳤지? 그러면 절대 반격하지 말고 다시 때리지 말고 엄마나 아빠한테 알리러 온다. 알리러 온 사람은 상을 주겠다. 냉장고에 붙이세요. 동그라미 요 참은 개수만큼 참은 게 10개가 쌓이면 상을 주겠다. 그 상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하세요. 너는 뭘 받고 싶니? 너는 어떤 걸 경험하고 싶니? 경험도 괜찮고요. 어디 놀러 가거나 또는 그것도 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갖고 싶은 거를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그거는 부모님께서 타협을 보셔야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훈련인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로 표현해요. 굉장히 좋은 말하기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죠. 아주 좋은 훈련이고 이걸 통해서 말하기 능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을 말할 수 있으면 폭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보통 폭력을 막 하는 애들은 말이 잘 못해서 아니라 말이 잘 안 나온 애들이 바로 주먹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누군가 먼저 놀려? 그러면 야 이렇게 놀렸어. 그러면 참아. 놀렸어요 하고 와서 때리고 싶은 것을 참았어요. 참았어. 잘했어. 동그라미 하나. 때렸어. 때렸는데도 다시 안 때리고 참았어요. 여동생이든 남동생 오빠든 그러면 또 잘한 동그라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로 놀린 거보다 말로 10번 놀린 거보다 한 번 친 게 훨씬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려주세요.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놀리고 뭐 욕해도 막 때렸어. 근데 치아가 빠졌어. 멍이 들었어. 전투 2주 넘었어. 전치 2주 넘었어요. 그러면 협의 안 해주면 구속이 되죠. 폭력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때리지 않은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참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참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동그라미 10개 모이면 10개든 너무 많아도 어떻게 돼요? 동기가 내려갑니다. 적정한 선에서 몇 개 정도의 동그라미가 좋을까? 그건 어머니가 아버님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는 조절 훈련을 하고 엄마 아빠도 왔을 때 흥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설명하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을 변론하는 말하기 능력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친구한테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훈련도 시킬 겸 그리고 충동 조절을 하는 폭력적인 것이 나올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은 한 개를 딱 정해서 한 개 정하기. 그 다음에 상을 몇 개를 하면 상을 줄지 또 그 상은 무엇이 될지 그걸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결해 보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은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